저희는 재혼한 가정입니다. 남편에게 아들 한 명이 있고요. 저는 아이가 없는 상태에 재혼을 했어요. 제가 이혼 후 5년을 혼자 살다 40이 돼서야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참 착하고 성실한 게 마음에 들었어요. 무엇보다 퇴근 후 바로 제게 달려오는 정열에 저도 이제 부록의 나이인데 아이 하나는 낳고 싶다 생각에 결혼을 선택했습니다. 시댁에서 받은 건 이불, 수저, 칼, 도마가 전부입니다. 전 30평짜리 전셋집을 마련했고 결혼 당시 남편에게 1,000만 원 넘는 빚을 제가 다 갚아줬습니다. 신랑은 시부모님한테 어릴 적부터 버림받듯이 사랑 한 번 못 받고 자란 것 같아 결혼 후 제가 자존감 세워준다고 참 애쓰면서 살았습니다. 그런데 결혼 후 신랑이 3달 만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.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고 벌금 500에 차량 300만 원으로 합의를 보고 끝냈습니다. 그런데 연애 때만 해도 술은 입에도 안 대던 사람이 큰 사고를 치니 저도 좀 놀랐었죠. 그리고 다음부턴 절대 하지 말라고 주의 주고 넘어갔어요. 그렇게 사건 치르고 딸아이 하나를 낳아 알콩달콩 살다가 1년 반 만에 음주운전 사고를 또 쳤습니다. 그것도 단속에 걸리니까 이번엔 신분증 없다고 경찰관 속이고 친한 후배 주민번호 문짝에 써붙여놓고 외우고 다니다가 그 주민번호 불렀더니 단번에 경찰관이 주민번호 도용인 거 바로 알아채시고 이놈의 신랑 또 경찰서로 연행되었네요. 그땐 좀 많이 화났었죠. 당신 미쳤어? 내가 술 먹고 절대 운전대 잡지 말랬지? 재작년에 당신 사고 쳐서 합의해준 거 벌써 잊어버린 거야? 아, 여보, 미안해. 직원들하고 회식 끝나고 소주 몇 잔 안 먹어서 정말 괜찮을 줄 알았어. 그리고 너무 이른 시간이라 대리도 안 구해지더라고. 그래서 기다리다 집도 가깝고 해서 그만. 뭐? 그걸 말이라고 해? 사고 나면 당신 인생만 종치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까지 망치는 거 몰라서 그러는 거야?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. 알았어. 이제 진짜 음주운전 안 할게. 진짜야 여보, 정말이야.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딸 자식도 있는 사람이야. 제발 정신 좀 차려. 멀쩡한 마누라 과부 만들 일이 있냐고. 알았어 여보,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. 당신 한 번만 더 걸리면 이제 이혼이야. 알았어? 여보, 그땐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할게. 믿어줘. 이젠 술도 안 마실게. 응? 하는 수 없이 두 번째 음주운전도 결국 보험 대출 받아서 벌금 800만 원 또 갚아주고 자동차 키 뺏고 수습 후엔 이번 일은 시댁과 친정에 알렸죠. 그리고 한동안 술도 안 먹고 자숙하며 잘 지내는 듯 했어요. 그리고 주말 저녁 신랑이 전처가 기르고 있는 아들 녀석을 보고 싶다고 하길래 한번 만나고 오라고 했죠. 저랑 재혼하고 나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 그래도 애비인데 왜 자식이 보고 싶지 않겠어요? 저는 성격상 그런 걸로 잔소리하는 스타일은 아닌지라 오랜만에 만나서 저녁 먹고 들어오라고 쿨하게 카드까지 빌려줬었어요. 그리고 그날 밤 11시가 넘어도 신랑이 들어오지 않아서 좀 늦나 보다 했죠. 그런데 몇 분 뒤 난데없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. 신랑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지금 경찰서에 붙잡혀 있다고요. 부랴부랴 경찰서로 가보니 이미 남편은 인사불성으로 쓰러져 있었고 사건은 이 인간이 삼중추돌을 내서 면허가 정지되었다고 하더군요. 신랑 바로 앞 차량 범퍼는 크게 파손되었고 운전자와 조수석에 있던 사람은 바로 병원에 입원했고 그 앞에 있던 앞차도 역시 피해를 입어 운전자도 같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라고요. 정말 기겁할 노릇이었죠. 그나마도 다친 사람들이 죽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었던 거죠. 게다가 신랑이 그렇게 큰 사고를 내고도 술을 얼마나 처먹었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옆에 지나가던 택시까지 들이받고
50m 앞 전봇대에 크게 받고 나서야 주변에서 신고하고 경찰들이 출동을 한 거였더라고요. 음주운전 측정 결과 0.1888로 당연히 면허는 취소되었고 경찰관 말로는 음주운전에 사고 미조치에 뺑소니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까지 적용돼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정말 미칠 노릇이었습니다. 이미 삼진 아웃돼서 실형은 예상하셔야 될 것 같다고 경제력이 좀 있으시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보라고 하시더군요. 아침에 멀쩡하게 나가서 이게 웬 날벼락인지 이른 새벽이 돼서야 현실을 좀 깨달은 신랑은 제게 무릎을 꿇고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고 시작하더라고요. 여보, 어젠 내가 너무 속상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만 먹고 집에 간다는 게 그렇게 돼버렸어. 지우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지우 엄마가 같이 나왔더라고. 사실 얼굴 보고 싶지 않아서 지우만 데리고 밥 먹고 온다니까 그 여자가 앞으로 양육비 안 주면 더 이상 애 볼 생각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길래 그 자리에서 같이 싸워버렸어. 그래서 애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너무 속상해서 술 한잔 한다는 게 그만. 이렇게 돼버렸어 여보. 정말 미안해. 재벌을 개 못 준다더니 그놈의 술술술. 당신 나랑 한솔이랑 음주운전자 손에 죽어야 그제야 정신 차릴래? 돌았어?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사정을 했는데도 이젠 누굴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? 어?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정신 차리지? 그러자 신랑은 지 머리를 벽에다 마구 박고 온몸을 때리고 포크를 갖고 와서 지 배를 찌르고 온갖 자해를 하더라고요. 무슨 이런 개막장 남편이 다 있는지. 저는 남편의 쇼를 보면서 잘한다 잘해. 그렇게 해서 어디 죽냐? 그냥 나가 돼지라고! 하며 소리를 지른 뒤 어린 딸내미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울었네요. 이젠 더 이상 참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고 신랑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. 정말 남편은 착하고 자상한 거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. 아무것도. 음주운전만 아니면 어찌어찌 살겠는데 리더십, 인맥, 뭐 하나 딱 떨어지는 스펙도 없고 착하긴 한데 정말 그게 다예요. 능력 없으면 그것도 죄라는데 시댁에선 이런 사실 아시고도 이런 한 장 지원 안 해주시고 너 맘대로 하라는 식이네요. 결국 이 사람 음주운전으로 나간 합의금과 벌금을 다 제가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. 게다가 이번엔 구속되기라도 하면 팔자에도 없는 남편 오빠라지까지. 전 감당할 자신 없습니다. 지금도 정신적 금전적으로 정말 피폐해진 상황이라 그냥 이혼하고 남편 없는 셈 치고 사는 게 어쩌면 속편할지 모르겠어요. 결국 오늘 저는 법원 가서 이혼 접수하고 왔네요. 알아보니 구속되더라도 숙려기간은 있다고 하네요. 염치 없이 엄마 아빠 볼 낯도 없지만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려고요. 전 결혼이랑은 참 인연이 없나 봅니다. 결혼만 하면 이 모양이니 40에 겨우 자식 낳았는데 또 이혼을 해야 되는지 이젠 신랑 얼굴 쳐다보는 것도 정말 역겹네요. 남편 잘못 만나 제 인생 제대로 꼬인 기분입니다.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요. 마음이 참 씁쓸하네요.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